누나,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진짜? 너무 잘 됐다. 우리 정우가 드디어 결혼할 생각을 하다니. 어떤 친구야? 누나 너무 궁금하다. 예쁘고 애교가 많아. 그렇구나. 진짜 잘 됐다.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누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우리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남편이 해야 되는 건 내가 어찌어찌 하겠는데 혹시 결혼하는데 필요한 부모님 역할을 누나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엄마처럼 여자친구 필요한 것 좀 챙겨달라는 거지? 부탁 좀 할게. 우리 남매 사이에 뭐 그런 걸 부탁하고 그래. 당연한 거지. 우리 정우 결혼하는데. 고마워 누나.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기쁘다. 누나가 도울 수 있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다음에 데려와서 정식으로 소개시킬게. 안녕하세요, 은희씨. 누구세요? 저는 정우 누나 고정미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요. 무슨 일로? 정우한테 결혼 이야기 들었어요. 우선 결혼 너무 축하해요. 네. 결혼같이 이런 큰 결정사에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은희 씨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자리를 대신해 은희 씨랑 정우 결혼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줄까 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저희 쪽에서 해야 할 일이나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어려워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 연락드렸어요. 금전적으로요? 금전적으로나 준비사항 같은 거요. 정우가 남자라 살뜰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많이 신경 쓸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의논드릴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언제든 편하게 말해요. 부모님 두 분 돌아가시면서 다행히 보험금이 많이 나왔다고 오빠한테 들었어요. 네. 그거 누나분이랑 딱 반반으로 나누신 거예요? 그때 저도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정우가 제 쪽으로 조금 더 양보를 해줬어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그럼 그때 조금 더 가져가신 목 이번에 저희 집 해주실 때 더 보태주실 수 있는 거죠? 정우랑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게요. 다행이네요. 결혼식은 다른 곳 볼 것 없이 딱 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어디요? 하나호텔이요. 하나호텔이면 강남에 있는 네, 전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거기는 일반 식장보다 3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알아요. 결혼 한 번 하는데 최대한 화려하고 좋게 하고 싶거든요. 네. 정우도 알고 있는 건가요? 오빠가 우선 저보고 먼저 하고 싶은 대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누나분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둘이서 합의만 된 상황이면 뭐 어디서 하든 다 좋죠. 그리고 예물 말인데요. 보통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해주시니까 이것도 누나분한테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요즘은 간단히 다이아몬드 세트만 받고 끝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다이아몬드 세트는 기본이고 순금 세트, 진주 세트, 유색 보석 세트랑 저희 커플링까지요. 조금 많기는 하네요. 원래 이 정도가 기본인데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줄이고 줄여서 조금만 하는 거예요. 전 정석으로 다 하고 싶어요.
결혼 예산 안에서 가능한지 이것도 정우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갖고 계셨던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걸로 다이아몬드 리세팅하는 건 어때요? 다이아몬드 상태가 나쁘지 않고 감정서도 다 있어요. 물려주셨다는 의미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 죽은 사람 거 찝찝해서 어떻게 하고 다녀요? 네? 저 귀신 무서워해서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새 걸로 해주세요. 그건 엄마가 차고 다니신 것도 아니고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물려주고 싶다고 남기신 거였어요. 그렇게 찝찝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싫어요. 낄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서 싫어요. 은희 씨가 그렇게 싫다면 알겠어요. 요즘 명품백 달랑 하나만 안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가방 3개 정도에 지갑 하나 정도면 되겠네요. 요즘 명품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가방 하나랑 지갑 하나 정도로만 하면 안 될까요? 그거 하고도 남으면 차라리 집 마련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보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친구 중에는 외제차 받은 애도 있어요. 가방 3개면 완전 껌이죠. 아, 그렇군요. 우선 메모는 해둘게요. 다른 건 갑자기라 생각이 안 나네요. 생각날 때마다 누나분한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요. 최대한 은희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해주고 싶지만 준비하다 보면 조금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미리 이해 좀 부탁할게요. 누나분도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결혼 전에 다 받아야지. 도장 찍고 나면 말만 해준다 뿐이지. 개뿔 없는 거. 정우한테 은희 씨 섭섭하지 않게 잘 해주라고 말할게요. 걱정 말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요. 오빠. 은희야. 오늘 엄마랑 가서 송파에 그 아파트 계약금 걸고 왔어. 뭐? 나랑 말도 없이? 오빠가 집 나보고 알아보라고 했잖아. 네가 먼저 리스트 뽑아서 알아보고 같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의해서 결정하자는 거였지. 아휴, 그렇게 바로 계약금을 주고 오라는 말은 아니었어. 그리고 송파 쪽은 너무 생뚱맞잖아. 난 회사 가려면 2시간은 걸릴 텐데. 나도 서울 중심 쪽으로 오고 싶은데 엄마가 그쪽 동네를 떠나기 싫으시다잖아. 장모님?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야지. 뭐? 우리 엄마 혼자 있는데 그럼 같이 살아야지. 나 시집가고 나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나랑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 이야기하잖아. 은희야, 어느 쪽으로 신혼집 구하자고 구체적으로 의논도 안 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문제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계약금 걸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어차피 신혼집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거 아니었어? 그래도 미리 상의는 했어야지. 이건 너무 생뚱맞잖아. 난 당연히 엄마랑 같이 살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셔? 우리 엄마 심심하고 외로워서 혼자 못 살아. 오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었던 거야? 진짜 웃긴다. 싫다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이라 그렇지. 그럼 넌 만약 우리 부모님 계시는데 같이 살자 그러면 살았겠어? 이미 돌아가셨잖아. 우리 엄마랑은 다르지. 우리 엄마는 나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둘이 사는 신혼집인데 나 회사 출퇴근 거리나 내 의견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엄마랑 이야기 다 해놓고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럼 엄마랑 너 둘이 사는 집 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 나한테 다 맞춰준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맞춰주는 거랑 이거는 다른 문제지. 이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둘이 중심에서 빠진 결정이잖아. 됐어. 오빠한테 너무 서운해. 은희야, 잘 생각해봐. 이게 맞는 건지. 어? 됐어. 엄마한테 다 이야기할 거야.
은희야! 안녕하세요. 저 은희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누나입니다. 다름 아니라 저번에 저희 딸이랑 연락하셨다면서요?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저희 쪽에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 제가 조금 신경 쓰겠다고 연락했었어요. 저희 딸이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직접 연락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제가 알아보니까 압구정 쪽에 아주 괜찮은 한복집이 있던데 제 한복은 거기 가서 맞췄으면 해서요. 아, 네. 그리고 원래 아빠 양복 한 벌 해주는 게 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애 아빠가 없다 보니까 양복할 일은 없고 그 돈 굳으니 제 가방도 하나 받았으면 해서요. 네? 은희 가방 해주시는 데서 제 것도 하나 비슷한 거에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복은 저희 쪽에서 맞춰드린다 해도 안 계신 아버님 것까지 돈 굳었다고 가방을 해드리는 게 좀...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내미 데려가시는데 그 정도면 뭐 거저인 셈이죠.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누나분이 안 된다고 하시면 뭐 고서방한테 말해도 되니까요. 우선 정우한테 말은 해보겠습니다. 집 얘기는 들으셨나요? 송파 쪽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쪽에 워낙 오래 살았어서 그 동네 떠나 다른 데 가는 건 좀 섭섭해서요. 송파면 정우 직장이랑 거리도 꽤 멀 텐데 어머님 가까이 두고 보시려고 그쪽으로 하자고 하신 건가요? 저도 들어가 같이 살 거라서요. 네? 그 얘긴 처음 듣는데요? 솔직히 고서방이 그 문제를 아직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저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요. 제가 딸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외동딸이 결혼한다니 걱정도 되고 해서 그냥 같이 살까 해요. 가까이 사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애들 신혼집에서 같이 사시는 건 어머님도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저랑 은희 둘이 오래 같이 살아서 뭐 고서방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계약금은 저희 쪽에서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잔금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호도 완전히 동의한 건가요? 귀한 우리 딸 데려가면서 동의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둘이 하는 결혼이고 둘이 하는 살림인데. 참, 제가 평생 가전제품은 삼성 것만 썼거든요. 거기 제품이 제가 손에 익어요. 그래서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이런 것들 전부 삼성 제품으로 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참, 최신 모델로 다 부탁해요. 혼수도 저희 쪽에서 다 준비하나요? 그쪽 부모님 사망보험금 넉넉하다면서요. 전 남편 없이 혼자고 은희도 일 시작한 지 이제 고작 2년 된 애가 모은 돈이 뭐 있겠어요. 사돈 쪽에서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보험금은 아마 집 구하는데 다 써서 많이 남지는 않을 거예요. 돈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고서방이랑 누나분이랑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무튼 이 정도가 저희 쪽에서 원하는 준비예요.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은희 어렵게 가진 귀한 딸이에요. 저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는 애미 심정 아세요? 컵 하나도 지 손에 물 묻혀서 씻게 하고 싶지 않은 아이라고요. 최고로 대접해 주셔야죠. 정호도 예쁨 많이 받으면서 올곧게 큰 아이예요. 저도 정호가 은희 씨랑 결혼하는데 전부 다 좋은 걸로 해주고 싶지만 상황이 좀 어렵게 흘러가네요. 좀 더 넉넉한 쪽에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결혼 전부터 애들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지는 맙시다. 응? 저희가 재벌집도 아닌데
은희 씨도 그렇고 어머님도 결혼 준비에 있어서 원하시는 게 다 너무 좋은 것들이라 부담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누나분이 말이 잘 안 통하시네. 제가 직접 고서방이랑 말해볼게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무리가 되는 결혼은 맞는 것 같아요. 신혼집 문제도 그렇고. 부모처럼 다 해줄 것처럼 말하셨다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밟히는 게 너무 웃기네요. 적당한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휴, 딱딱해. 됐어요. 고서방한테 내가 직접 말할게요. 정미야, 정우 결혼 준비 잘 돼가? 아휴, 쉽지 않네. 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 원래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세상에, 그쪽 친정엄마한테까지 연락 와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데 머리가 다 아파. 그 결혼할 여자가 역삼역이 있는 데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했지? 그렇다네. 이름이 배은이 맞지? 그런데 그건 왜? 내 친동생도 그쪽 동네에서 필라테스 학원 하잖아. 그런데 그 필라테스 강사들 커뮤니티가 있는데 정우가 결혼하려는 그 배은이라는 여자애 소문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하더라고. 뭐? 뭐라고 소문이 났는데? 홀어머니랑 둘이 사는데 그 두 모녀가 버는 건 없는데 허영이랑 사치가 엄청난가 봐. 뭐? 얼굴 예쁘장하고 몸매가 괜찮으니까 남자가 그렇게 잘 꼬였었는데 파혼도 3번이나 했었대. 뭐라고? 파혼을 3번 해?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도 아닌가 봐. 집은 꼭 어디 지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 되고 결혼 준비하는데 허례허식 심하고 아주 돈 뜯어내려고 결혼하는 것 마냥 해서 남자애들이 거의 다 질려하고 파혼했다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야? 처음에 반신반의했는데 네 말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확실한 것 같아. 뭐 해달라는 거 엄청 많다며. 좀 많이 과하게 말하긴 하더라고. 그렇게 파혼을 많이 당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러나 보다.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혹여 시키더라도 네가 어느 정도 진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쩌지 우리 정우? 아마 지금도 정우랑 결혼하면 강사 때려치우고 당장 어디 사모님처럼 호의호식하면서 살 것처럼 말하고 다녀서 이미지 엄청 안 좋다나 봐. 저런, 큰일이네. 괜히 엄한 결혼시키지 말고 다시 잘 알아보고 시켜. 정우가 너한테 뭐 좀 귀한 동생이니. 어쨌든 말해줘서 고마워. 잘 알아보고 정우랑도 이야기 좀 해볼게. 그래, 마음 잘 다잡고. 배은이, 너 왜 파혼했던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것도 3번이나. 그걸 뭐하러 이야기해.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과거인데. 아무리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알려줬어야지. 오빠 웃긴다. 그거 말했으면 나랑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 파혼한 건 그렇다 쳐. 그런데 그 이유가 네가 결혼 요구사항이 너무 심하게 과해서 그랬다는 게 다 사실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난 그냥 갖고 싶은 거 이야기한 것뿐이야. 집 문제도 그렇고 우리 누나랑 결혼 준비 얘기할 때도 좀 심하다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파혼했으면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너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일 줄 몰랐다. 뭐? 말 다 했어? 도무지 말이 안 통하네.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결혼도 없는 일로 하자. 참나, 내가 뭐 눈이나 깜빡일 것 같아? 오빠 아니어도 나 좋다는 사람 깔렸어. 오빠야말로 어디 가서 나 같은 애 만날 수나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애 또 만날까봐 겁난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진짜 다행이네. 나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 맞춰주는 건 당연한 거지. 정작 고마워할 줄 모르고 뭐라는 거야? 됐어.
나도 아쉬운 거 없으니까 헤어져. 널 위해 내 모든 걸 맞춰줄 수는 있었지만 네 그 썩은 마인드까지 맞춰줄 수는 없겠다. 가라. 6개월 뒤. 안녕하세요, 언니. 저 은희예요. 웬일로... 정우 오빠랑 다시 만나고 싶은데 오빠가 연락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아요. 언니가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요? 내가 왜요? 그래도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이인데 제발요. 정우랑 헤어지고 만난 남자가 별로인가 봐요. 정우한테 들어보니 딴 남자 많다면서 그렇게 쿨하게 떠났다고 하던데? 그게 오빠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언니, 그동안 서운한 거 있으시면 다 푸세요. 제가 오빠랑 결혼하면 다 잘할게요. 네? 서운한 거? 나는 은희 씨한테 서운한 거 없어요. 그냥 은희 씨가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오빠만 있으면 제 인생 바뀔 수 있어요. 제발요, 언니. 우리 정우를 이용해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그쪽 어머니한테 은희 씨가 소중한 딸이듯 정우도 저한테 아주 귀한 동생이에요. 제 동생 돈은 뭐 땅 파서 막 쓰면 되고 거기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 먹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예요? 이제 오빠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진짜요. 부모님 돌아가신 안쓰러운 마음을 보듬어 주려고 하기보단 그 돈으로 본인이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을 때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데. 정말 다른데 어디 가서는 그러지 마요.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해주고요. 엄마도 제가 설득 잘해서 오빠한테 잘한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결혼 전에 이렇게나마 사실을 다 알고 피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정호도 전혀 마음 열 생각 없는 것 같고 나도 은희 씨나 은희 씨 어머님 전혀 반갑지 않아요. 부디 정신 차리고 현명하게 살아가길 바래요. 언니! 자칫 잘못하면 허영과 과욕으로 똘똘 뭉친 모녀 사이에서 남동생이 괴로운 삶을 살 뻔했었습니다. 남동생 역시 다음부터 지혜롭게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네요. 알고 보니 그 전 여자친구는 정우와 헤어진 후 만난 남자에게 돈도 갈취당하고 폭력까지 당하면서 정우가 그리워 다시 연락했던 거더라고요. 파혼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나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더 안 좋은 상황이 되기 전에 구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믿을 수 없느냐 아니냐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30대의 나이가 된 저 역시도 여자친구와 예비장모와의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영아, 너 내 핸드폰 몰래 확인했던 거야? 내가 확인도 안 한 메시지가 막 확인돼 있고 그러네. 아니, 그냥 우연히 오빠 핸드폰에서 오늘 미세먼지 어떤가 하고 확인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뿐이야. 내 비밀번호를 알아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놨거든. 네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말 돌리기만 하면 나는 신뢰를 할 수가 없지. 그래, 오빠가 신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나도 오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고 돈 버는지 정도는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우리 사귄 지 한 달도 넘었어. 나 결혼 정년기고 이제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가면 좋은 거잖아. 나는 어서 빨리 진도 나가고 싶은데 오빠가 미적거리니까 나도 하는 수 없어서 그런 거잖아. 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소개팅 할 때 서로 직업이며 연봉 같은 거 안 묻고 일단 사람이 어떤지부터 만나보기로 했었잖아. 결혼 전제로 만나는 맞선 같은 거 지겹다며. 너도 동의한 이야기고 네가 먼저 이야기 꺼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고? 알지? 아는데 나 오빠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매일 이렇게 데이트 같은 거며 좋은 물건들이며 내가 필요하다는 거 편하게 접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게 고마워서 이러는 거라고. 네가 말하는 행동은 고맙다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날 염탐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여. 무슨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조만간 말해줄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패 같은 거 안 감춰. 때 되면 알아서 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뭐 하는지 이야기해주라. 나 임용고시 준비하고 곧 선생님 될 사람이야. 오빠도 어떤 직업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오빠와의 미래를 상상하고 꿈꿀 수 있지 않겠어? 우리 둘 다 이제 30대 넘었고 예전같이 어린 나이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럼 현실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오빠는 부산에 있고 나는 서울에 있는데 이렇게 거리도 먼 상황에서 계속 연애에 나가려면 서로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냐. 자꾸 현실적인 조건 들먹이는데 나는 조건 같은 거 따지고 너랑 만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조건 따지면서 내가 너랑 사귈 것 같으면 연애를 아예 시작도 안 했지. 지금 그건 무슨 소리야? 딱히 별 의미를 갖고 한 말은 아니야. 그냥 난 너라는 사람이랑 대화도 잘 통하고 취미도 맞는 것 같아서 사귀는 거라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화 안 낼 테니까 편하게 얘기해. 답답했거나 서운했던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오케이.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을 할게. 매일같이 너 만나러 기차 타고 오는 거는 나잖아. 그러면 하다못해 밥 먹고 나서 커피값 정도는 네가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돈 없다거나 요즘 돈이 쪼달린다는 핑계로 네가 자꾸 나한테만 신세지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설마 이런 말 했다고 서운한 거 아니지? 서운하긴 말 잘했어. 나도 오빠한테 그렇지 않아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부채감도 있던 상황이었어. 다만 알아둬야 될 게 있는 게 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랑 나 생활하는 게 가끔 쪼달릴 때가 있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생활하는 게 왜 쪼달리는데? 사정 얘기해봐. 내가 도움 줄 수도 있잖아. 오빠한테 이미 많이 받고 있는데 뭘 또 얘기하라는 거야. 뭐 그냥 별건 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연금 받는 거로 생활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는 거지. 물론 저축해 놓은 건 있지만 엄마도 몸이 아픈 상황이라서 직장 생활 같은 것도 안 하시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아직 임용고시도 합격 못한 상황이고. 그래. 네가 결혼이며 생활 때문이며 고민 많고 힘든 거 잘 알겠어. 근데 우리 이제 겨우 2달 좀 넘었잖아. 진도 천천히 나가면 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자. 난 네가 천천히 알아가자는 말 해줘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오빠 나도 생각이란 게 바뀔 수가 있어. 솔직히 나도 하루가 급한 사람이야. 응급 상황인데 오빠가 이렇게 시간 끌면서 신뢰를 안 주는 거. 나 더 이상 참기 힘들다고. 알겠다. 알겠어. 신뢰 줄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신뢰를 주려면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나 해보자. 그렇게 네가 똥 씹은 표정으로 나한테 툴툴거리고 뭔가 불만 있는 기색은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미칠 지경이었다고. 얼른 얘기나 해봐. 오빠가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나도 솔직하게 얘기할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 나 그냥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직업이야. 공사장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감독 같은 거 하면서 일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은 그냥 뭐 중장비 같은 거 임대하면서 돈 벌고 그런 거지. 수입은 인맥이 얼마나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차차 알게 될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데? 나 벌 만큼 벌고 내 여자 굶기지 않을 자신은 있어. 나도 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은 상황이니까 이해해줘. 뭐 오빠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지. 나도 재촉하고 싶은 사람 아니야. 그냥 오빠가 배우자로서 참 좋은 사람 같아서 그런 거지. 나 힘들 때도 붙들어줄 수 있고 묘목 같은 사람. 난 그런 사람이 좋거든. 30대가 될 때까지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여자친구는 대화도 잘 통하는 데다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친구였던지라 결혼까지도 종종 언급이 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다만 여자친구는 저와 사귈 때의 초반과는 달리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언급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실망이 있을 때 핸드폰을 몰래 보는 일까지 있으니 이 연애를 지속해도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인지 추궁을 한다던가
제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하는 일은 없었지만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 이제 하다하다 내 핸드폰 검사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 걸린 전화까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가 오해를 하게 한 거잖아. 내 사랑이라고 저장되어 있으니까 나도 궁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라고. 그거 조카가 장난친 거라고 말했잖아. 실제로도 조카가 걸려온 거였고 확인시켜줬는데도 너 지금 이렇게 반성 안 하고 도리어 따지고만 있네? 나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결혼이라는 거는 부부가 신뢰를 갖고 쌓아나가야 되는 생활이잖아. 그런데 신뢰를 벌써부터 깨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그랬던 거라고. 오빠가 막말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결혼하자고 말은 했어도 식장을 잡아놓은 것도 아니고 상견례까지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오빠를 어떻게 믿는데? 그런 생각으로 나를 만날 거면 아예 이 연애를 하지 말지 그러냐. 서로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알아갈 시간 가지자고 했던 건 너야. 그리고 나는 너한테 내 대부분 알려줬는데도 또 모르겠다면서 구속하려 드는 상황이니까 참 황당하다. 그러니까 나도 오빠한테 이러고 싶지 않다고. 얼마나 버는지부터 무슨 일 하는지 상세하게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됐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너랑 만나면서 나 많이 양보했던 거 알지? 그런데 이렇게 신뢰 깨놓고 오히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습 보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야. 소개팅 할 때 나는 오빠가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나갔던 것 뿐이야. 그런데 이제 결혼까지 얘기 나올 때 됐으니까 서로 깔 건 까자는 얘기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은 앞으로 약속해. 네 핸드폰도 나한테 다 오픈하겠다고. 핸드폰을 오픈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내 핸드폰 몰래 확인한 것도 모자라서 걸려온 전화까지도 멋대로 받았잖아. 아무리 내 조카가 장난쳐서 오해한 거였다고 해도 그거는 신뢰를 깨는 행동이고 너는 지금 행동으로 오히려 본인 역시도 까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지. 안 그래? 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남자랑 여자랑 그게 같아? 남자랑 여자랑 뭐가 다른데? 너도 바람 필라치면 얼마든지 피울 수 있는 거 아닌가? 황당하다. 오빠 나를 그런 여자로 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오빠랑 만나기 전까지 공부만 하고 자기 개발에만 힘썼던 사람이야. 그래, 자기 개발에 힘쓰고 공부만 했던 사람이 왜 아직껏 임용고시는 합격 못했는데? 진짜 황당하다. 이제 하다하다 내가 임용고시 합격 못한 걸로도 공격하는 거야? 오빠, 지금 정말 추한 거 알지? 그래, 그렇게까지 서로 생각이 다르면 어쩔 수가 없네.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너를 달래고 만족시킬 수가 있겠는데. 아니면 우리 엄마 한번 만나봐. 엄마 만나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득시켜보라고. 결혼 얘기 나오는 상황에 엄마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생각보다 쉽네. 엄마 아주 까칠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듯이 중장비니 뭐니 설명하지 말고 그냥 건설업에 종사한다고 말하고. 거짓말을 하라고? 거짓말이 아니라 그럴듯한 말을 좀 해달라는 거야. 오빠가 뭐 하는지도 안 알려주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배려하는 거잖아. 저는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간절히 애원을 하기에 예비 장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저를 만나고는 이것저것 호구조사하듯이 아예 질문지를 작성해서 물어보더군요. 자네, 나이는 몇 살인가? 군대 갔다 왔고 35살입니다. 군대 갔다 온 건 안 물었네. 묻는 말이나 대답해주게. 알겠나? 네, 편하게 여쭤봐 주시죠. 내가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자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알아가고자 하는 거야. 나는 나이도 많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서로 시간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묻기만 한다고 설마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네,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여쭤봐 주세요. 애초에 저도 이런 상황 미리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지영이가 다 얘기해줬거든요. 건설업인가 그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대충 얼마 정도 버는 건가? 뭐, 돈 걱정할 일은 크게 없습니다. 어른이 물으면 묻는 대로 좀 똑바로 대답을 하게. 쉬엄쉬엄 일하고도 한 3천 정도는 벌죠. 그럼 힘들게 일하면 조금은 더 벌 수는 있다는 얘기인가? 네,
뭐 빡세게 일하면 4천까지도 벌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버는 건 아니지만요. 아이고, 그렇단 말이구만. 일단 자네가 우리 딸 만나면서 무슨 생각인지는 알겠네.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비싼 선물도 준다며? 그럼 저축할 돈이 거의 없겠는데? 저는 그때그때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는 개념이지 제가 뭐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든가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일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거든요. 운동은 클라이밍 같은 거나 등산 좋아하고요. 누가 자네 취미를 물어봤나? 저축을 얼마 했는지 물어본 거 아닌가? 제발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게 묻는 말에나.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려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라든가 직업 말고도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직업이라는 거, 그게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거네. 자네가 나태하게 살았으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인테리어 분야가 많이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쨌건 내 말이 틀린가?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일세. 자네 조만간 나랑 또 한 번 얘기를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구만. 오늘은 일단 이까지만 얘기하도록 하지. 나도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으니까. 알겠나? 잘 알겠습니다. 예비 장모와의 만남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죠. 제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묻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업은 무엇인지 취조를 하듯이 묻는 태도에서부터 자리를 박차고 싶은 걸 참느라 애써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건설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도 더 물어보지도 않고 나태하다느니 하며 편견을 드러내는데 참 갑갑하더라고요. 덕분에 여자친구와 100일 여행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겠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 건축이니 뭐니 하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인테리어 쪽으로도 오해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 그거는 엄마가 멋대로 오해한 거잖아. 엄마가 오빠 인텔리해 보이고 사람이 좋으니까 오해한 거 아닐까? 그걸 왜 오빠가 걱정하고 죄책감 가지고 있어? 죄책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기분이라 그렇지. 걱정도 팔자다. 정말 오빠는 너무 진지해서 탈이야. 다 잘 풀릴 텐데 뭐가 걱정이야? 막말로 나중에 오빠가 많이 벌어서 건설업체 하나 차리면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미리부터 걱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르겠네?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했던 건 너잖아.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닌가? 아, 몰라. 스트레스 주지 마. 여행 왔으면 여행 좀 즐기자. 오빠 때문에 술맛 다 떨어진다. 그래, 네가 원해서 온 여행이니까 실컷 즐기다가 가. 마셔. 뭘 걱정이 많으신가 몰라? 제대로 즐기지 못하던 저와 달리 여행지에서 여자친구는 아주 진탕술을 마시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제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여자친구는 물론 예비 장모에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고 이 사람들을 손절할지 말지 결정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서 잠들어 있던 사이 예비 장모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몸이 아프다는 것을 들었던 저였기에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묻거나 저라는 걸 알리기도 전에 쩌렁쩌렁 성이 난 목소리가 쏟아지더라고요. 야, 이거사.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저번에 맞선 본 남자도 너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행을 가다니 정신이 있니? 네가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니까 질 나쁜 것들이 꼬이는 거잖니. 당장 집으로 돌아와. 여행이니 뭐니 헛된데 시간 쓰지 말고 몸단장이나 하고 피부 관리나 좀 더 하라고 이거사. 어머님, 접니다. 왜 자네가 전화를 받아? 우리 지영이 핸드폰을 왜 자네가 받냔 말이야? 지영이 술 많이 마셔서 자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왜 남의 핸드폰을 받냐고.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 지영이가 제 핸드폰도 자주 확인을 하는 편이거든요. 사귀는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네요. 맞선이라고 하셨죠? 솔직하게 말하지. 나는 자네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건설업 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요즘 건설 쪽 불황이라던데? 예전만 같지 않다고 하는 말 많이 들었다네.
버는 돈도 고작 3천 정도면 우리 딸 먹여 살리기나 하겠나? 데이트 때마다 돈도 펑펑 쓴다던데 오히려 난 그 얘기에 정이 떨어졌어. 자네가 뭘 하는지부터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했잖나. 그러니까 맞선 좀 시킨 것뿐일세. 딸 걱정하는 엄마 마음 과하다고 할 생각인가? 아니요,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어머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중장비 대여하는 일 하고 있고 사람들한테 제공하기도 하고 저도 직접 현장 쪽 일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뭐 그러면 자네 건설업 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나? 노가다판 전전하는 노가다꾼이었단 말인가? 인테리어 업체 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냔 말일세. 인테리어 한다고 단정지어 말한 적은 없는데요. 그리고 노가다꾼이라니요. 말이 심하시네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조용히 하게. 오해고 자시고 간에 지금 당장 지영이부터 깨우라고. 어디 남의 전화를 받아서 어른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이야? 자네 이렇게 막되먹은 사람이었어? 거짓말도 모자라 예절도 이따위냐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네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솔직히 건설업 일하라고 둘러대라 한 것도 제가 아니고요. 맞선 봐놓고 그거 숨긴 여자친구나 어머님이나 할 말 없지 않을까요? 자네를 내가 좋게 보려고 했었어. 우리 딸이 자네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참아 넘기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하는 양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만. 역시 노가다판이나 굴러다니는 것들이 어떤 인성을 지녔는지 제대로 알게 돼서 오히려 고맙다고 할 정도네. 지금 말 다 하셨습니까? 말 다 했네. 끊어. 그렇게 본인이 할 말만 하고 저의 해명은 제대로 듣지 않은 예비 장모. 저는 황당함에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선을 봤던 것을 속였던 여자친구는 물론 돈과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쏘아대는 예비 장모라는 사람도 참 황당했죠. 사실 중장비를 대여하거나 그것을 제가 직접 몰면서 버는 돈은 1년에 3천 4천이 아니라 한 달에 3천 4천 정도였거든요. 물론 1년 내내 바쁜 게 아니었기에 늘 그만큼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돈의 여유는 충분하던 저였기에 속물적 근성을 보이는 예비 장모의 모습이 황당했죠. 그런 사람의 밑에서 자라온 딸인 여자친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빠, 엄마한테 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화가 났어? 그리고 요즘 나한테 태도가 왜 그래? 장거리라는 핑계로 나 보러 오지도 않고. 너야말로 나한테 할 말 없어? 나한테 추궁하기 이전에 먼저 얘기할 게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한테 뭘 감추고 있는 게 있는데? 내 입으로 말을 해줄까? 맞선 봤다며? 무슨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해야. 난 오빠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인 거 알고 있고 내 마음 변함없어. 오빠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만나봤던 것뿐이라고. 확신을 하면 그냥 확신하면 그뿐이지. 다른 사람을 굳이 만날 이유가 있을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너 임용고시 준비한다면서 그런 궤변 짓거리면서 합격을 하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 얼핏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오빠라는 사람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들 두루두루 만나보면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인 거지. 비교를 해봐야 물건도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거잖아. 하나만 놓고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물건이다 이거야. 왜 사람 말을 꼬아들어? 오빠, 그거 열등감이야. 오빠가 노가다 판이나 전전하니까 생기는 열등감이라고. 뭐? 노가다판? 너 말 다 했냐?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노가다 판 전전하는 건 맞잖아. 나도 오빠한테 그동안 받은 것도 많고 오빠 얼굴이며 여러모로 통하는 게 많아서 좋았어.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 솔직히 오빠가 3천 4천 겨우 번다고 하는데 나 건사할 수 있겠어? 내가 만약 애라도 가지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돈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냐고. 사람이 중요하다면서 알아보자더니 결국엔 너도 속물이었네. 꺼져. 오빠, 지금 한 말 후회할 거야. 나 지금 당장 안 잡으면 정말 나 헤어진다? 얼른 꺼지기나 해. 엄마한테 다 이를 건데 괜찮아? 엄마한테 이르기 전에 얼른 사과해. 혼나기 싫으면 사과하라고. 그 나이 먹고 엄마한테 이른다는 게 협박이니? 너 정말 나 웃겨주는구나.
너도 나이 30 넘었으면 사람 협박하는 법 정도는 제대로 좀 배워봐.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와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요. 속물근성을 결국 드러낸 여자친구에게 제가 얼마나 돈을 버는 사람인지 알려주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서류를 사진 찍어두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잔뜩 성이 난 얼굴을 한 채 방문한 예비 장모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 재산을 증명할 사진을 보낸 뒤 문을 열었는데요. 예비 장모는 제 멱살을 잡아 흔들더군요.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내가 찾아왔네. 못 배워서 노가다나 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그것만으로도 짜증나는데 우리 딸한테 상처를 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알 것 없네. 양심도 없고 돈도 없는 자네. 참아주기 힘드니 내 딸 앞에서 당장 꺼지게. 우리 딸 앞에서 당장 꺼지게. 꺼지란 말이야. 못 배워서 노가다나 하는 주제에 감히 우리 딸을 넘봐? 감히 우리 딸을 모욕해? 자네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일단 놓으시죠. 우리 지성인답게 대화로 풀죠. 대화로 풀자고? 자네가 한 짓거리를 보게. 자네랑 사귀면서 우리 딸 낭비한 시간은 어떻게 할 건가? 울며불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시험 합격해야 할 내가 정신적 충격도 받았지 않나. 내가 변호사 고용해서 자네가 울며 불며 비는 꼴 보겠네. 정신적 충격에 대한 배상 확실히 받아낼 테니까 각오하라고. 자네는 못 배워서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나 놓고 말하시라고요.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 이거 폭력입니다. 자네가 혼날 짓을 해놓고 뭔 헛소리야. 당장 꺼지라고. 노가다나 해 이거렁뱅이야. 우리 귀한 딸 내버려 두라고. 그래, 당장 꺼질게. 참 내 재산은 네 딸한테 들어. 네가 지금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고나 이러라고. 네 딸한테 내가 가진 돈 자랑 좀 했어. 건물 뭐 있는지부터 해서 나 재산 얼마 있는지까지. 이 집도 내 집이거든. 건물? 월세나 전전할 꼬라지로 뭔 황당한 소리를 다 하는구만. 허세 부리면 내가 미안하네. 김서방 하며 넘어갈 줄 알았나? 지금 거짓말하는 건 사기죄야. 그것까지 더해지고 싶냔 말이야. 당신 딸한테 물어보라니까. 아니다, 내가 보여줄게. 자, 좀 전에 사진 찍어서 보내줬던 건데 이거 당신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보라고. 뭐? 자네 소유로 건물이 2채나 있다고? 통장 사진은 나중에 딸한테 확인하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그럼 자네 1년에 3에서 4천 번다는 건 뭔 소리인가 말일세. 내가 언제 1년에 3천 4천을 번다고 그랬어? 한 달에 3천 4천 번다고 해명하기도 전에 당신이며 당신 딸이 멋대로 그렇게 납득해버린 거지. 1년에 못해도 1에서 2억은 벌거든?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얘긴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자네가 그러면 부자라는 얘기가 맞나? 문서를 보고도 그런 질문을 하는 지능이면 댁딸 합격하기 참 어렵겠다. 그래, 맞아. 김서방. 내가 잠깐 정신이 좀 이상해졌던 것 같네. 내가 요즘 치매 증세가 있는지 분노 조절도 안 되고 함부로 말부터 나갈 때가 있거든. 화 좀 풀어줄 수 있겠나? 화를 풀긴요. 아줌마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아까 법 들먹이셨죠? 제가 법은 잘 몰라도 법 잘 아는 변호사는 알고 있거든요. 무단 침입해서 멱살 쥐고 흔든 것까지 증거들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번 힘들게 해드릴게. 잠깐만. 김서방 내가 잘못했네. 이 늙은이가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하게. 김서방. 예비 장모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역시도 울며 같이 빌었고요.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베풀었고 희생할 각오가 있었던 저였지만 일부러 수입을 숨기고 조금 시험해봤을 뿐인데 속물근성을 드러낸 모녀. 돈 때문에 태도가 달라진 그들이었고 신뢰는 이미 깨졌기에 돌아볼 마음은 들지 않았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무시하고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물론 속물근성 가득한 이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모든 일의 발단은 저희 집안의 첫째 며느리인 형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 약 올라서 죽으라고 저딴 동영상을 올려? 저딴 동영상이라니요? 오늘 셋째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해서 그거 보시라고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동서가 무슨 의도로 그걸 올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나한테는 없는 아이가 니네한테는 셋이나 있다고 자랑질 하려고 올린 거잖아. 제가 그동안 단톡방에 아이들 사진이나 동영상 안 올렸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셋째 말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만 사람이고 나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본다고 생각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네 새끼 말하는 거 누가 궁금해한다고 동영상을 단톡방에 질질 풀고 다녀? 알겠어요. 그럼 가족 단톡방에는 아이 사진 안 올리는 걸로 합의 보죠. 설령 형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요. 너네만 안 올리면 돼. 내가 뭘 올리던지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형님 눈치 보느라 해야 하는 말도 맘대로 못하고 저희 집 애들 동영상은 어머님, 아버님께 보여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애들한테 정이 없으신 것 같고 공평하게 하시죠. 저도 안 올릴 테니까 형님도 앞으로 아이가 생기더라도 안 올리시는 걸로. 그래, 올리지 마. 아무도 올리지 마. 오랜 난임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나이 41살에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경사였죠. 저도 평소 형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뒤로 하고 순수하게 축하해드렸는데 형님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저한테는 못 올리게 했던 아이들 사진과 동영상을 형님은 10분에 한 번꼴로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 왜 혜준이 돌잔치에 안 와? 너 신보가 그렇게 생겨먹어서야 되겠니? 큰애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얻은 아들이라서 우리가 잘 챙겨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났니? 네? 돌잔치라뇨?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큰애가 분명히 너한테 전달했다던데 한성이는 출장 가서 못 온다고 치고 너라도 와야 할 거 아냐?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에요. 혜준이 돌잔치에 제가 왜 일부러 빠지겠어요. 이유야 아주 많지. 너는 줄줄이 딸만 셋을 낳았는데 큰애는 좀 늦기는 했어도 한 번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질투난 거 아니니? 사람들이 너 안 온 거 알고서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렸는지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혜준이 돌잔치인데 저만 쏙 빼놓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동서. 나는 분명히 동서한테 톡도 하고 집으로 초대장도 보냈는걸? 저희 집에 온 초대장 없고요. 톡도 온 게 없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장은 우체국 아저씨가 빠뜨렸을 수도 있고 톡은 신호가 불안정해서 전송이 안 됐나 보지. 나는 분명히 초대했고 동서가 안 온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냥 보내고 말 게 아니라 저한테 확인을 하셨어야죠. 오늘 돌잔치에 불참한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긴 하세요? 동서가 평소에 날 싫어하니까 답이 없는 줄 알았지. 동서는 내가 가족 단톡방에서 뭐라고 해도 아예 답이 없잖아. 나는 동서가 가끔 단톡방 나간 줄 알고 멤버 확인해 본다니까. 그거야 형님이 아이 사진을 과하게 보내시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저희 아이 사진 보내지 말라고 해놓으시고선 형님네 아이 사진은 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내달라고 하도 성화여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동선에는 딸만 셋이라 영 실속이 없다고 하시잖아. 우리 혜준이야말로 진짜 친손자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예뻐하시는데 내가 별도리가 있어? 사진이라도 자주 보내드려야지. 형님, 지금 저랑 어머님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나랑 어머님 사이에 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동안 아이 많다는 이유로 관심 조금 받았겠지만 이제는 끝이야. 우리 혜준이가 우리 집안의 주인공이거든. 형님의 말대로 온 집안의 관심은 형님의 아들인 혜준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사실 그래도 전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관심을 필요로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혜야, 이 동영상 좀 봐봐. 얘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아이 같아? 네가 아동 치료 쪽 전문가라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글쎄, 자세한 건 직접 봐야 알겠지만 내 눈에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누구 애기인데 그래? 우리 형님 아들인데 말야. 형님 말로는 얘한테 발달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부터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리잖아. 지금 놀이치료센터, 언어치료센터, 무슨 센터에서 4군데나 다니고 있어. 센터를 4군데가 다닐 정도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판단할 문제니까 예진이 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 않아? 네 말이 맞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 형님은 자기 애가 센터를 4곳이나 다닌다면서 맨날 우는 소리 불쌍한 척을 하고, 시부모님들은 형님이랑 친손자 불쌍하다면서 그 센터 비용을 다 내주고 계시다니까. 어머머, 그 센터 비용만 해도 꽤 될 텐데.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애 셋 낳고 사는 동안 우리 시부모님이 뭐 해준 게 없거든. 솔직히 내가 좋아서 낳은 거니까 나도 바란 건 없었어. 근데 안 해줄 거면 똑같이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니? 그렇지. 며느리가 둘인데 누구한테만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시부모님들은 말야. 형님이 아들 낳자마자 병원비, 조리원 비용 싹 다 해주시고, 옷이며 장난감 전부 백화점에서 사다 바치시더라. 최근에는 걔가 다니는 센터 비용까지 내주신다는 거 듣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 네가 많이 서운했겠다. 내가 관심을 끊어야겠지. 이러다가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든 거니까. 저는 그렇게 형님네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일체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형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센터. 혜준이 놀이치료 받으러 왔어. 아, 놀이치료센터에 와 계시는구나. 그것도 어머님이 비용 다 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 왜? 안 입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혜준이 치료 잘 받고 있나 궁금해서요. 혹시 그 센터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그쪽 전문가인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동서는 내일의 관심 꺼. 혜준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형님이 혜준이 놀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각, 형님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저희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막내를 들쳐업고 형님 뒤를 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다가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셔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큰애 음식 솜씨가 짱이구나. 어쩜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가 다 정갈하니. 음식은 다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 담긴 거니까 맛있는 거죠. 둘째, 너는 어째 이 시어머니가 입원을 했다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정말 죄송해요. 그치만 저희 둘째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제가 거기 붙들려 있어요. 어머님 병원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입원한 이유가 뭐라고 했더라? 갑작스러운 알러지 반응이에요.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게 별 볼 일 없는 여자애를 셋씩이나 낳아대니 그렇게 애들 몸이 약하지. 쯧쯧. 네? 나처럼 하나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말야. 케어도 안 될 정도로 줄줄이 낳아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보살필 정신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게 말이 돼? 그거 아주 애새끼가 아니라 짐덩어리네. 짐덩어리야.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너희 형님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니? 너네들 딸 줄줄이 낳을 때부터 알아봤어. 둘째 낳고 못 낳게 했었어야 하는데
기어이 셋째까지. 아이고, 저 군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고생할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어머님, 됐고, 이제 곧 명절인데 내가 입원해 있는 처지니까 둘째 네가 차례 준비하거라. 조상님에 대한 예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형님과 시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형님, 차례 음식 한두 가지만 해서 보내주세요. 형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시다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시켰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귀찮겠으리. 제가 전반적으로 준비할 테지만 형님께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해서 보내시는 게 이 집안 며느리 된 도리 아닐까요? 형님이 그런 걸 귀찮게 생각하시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귀찮으세요? 아, 알았어. 동서 은근히 사람 피곤하게 한다. 어머님 앞에서만 착한 척하면서 뒤로는 손윗사람을 막 부려먹네. 가식 덩어리. 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럼 음식해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명절이 다가오자 음식이 담긴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형님이 한 음식들이 들어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먹기가 싫을 정도로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맛도 처참했고요. 저는 그 음식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퀵으로 보냈습니다. 나한테 보낸 퀵 받았다. 이게 다 뭐냐? 차례 음식이에요. 입원해 계시더라도 드실 건 드셔야죠. 한번 맛 좀 보세요. 둘째야, 너 이걸 제사 음식이라고 만든 거냐? 너 요리 솜씨가 그게 뭐냐? 조상님이 네 음식 먹고 천벌 내리시겠다. 어머, 그렇게 맛이 별로예요? 네가 첫째 밥만 닮아봐라. 내가 널 구박할 이유가 있나? 첫째가 한 음식들은 전부 다 맛있는데 너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만들고 있으니 기도 안 차는구나. 이딴 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그거 첫째 형님이 한 건데요. 뭐? 형님이 어머님께 갖다 바친 반찬들, 그거 직접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앞에서 자랑질 하려고 백화점에서 반찬 사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보낸 것뿐이라고요. 너는 이제 하다 나랑 첫째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려고 그래. 나는 네가 한 말 절대 못 믿어. 딸 셋 낳은 둘째 며느리가 아들 낳은 첫째 며느리한테 앙심을 품으면 무슨 거짓말을 못해? 그럼 이건 어떠세요? 형님 아들 치료센터 다니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서 자기 옷 쇼핑하고 다니는 인간이 바로 형님이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형님한테 센터 다니는 비용 영수증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가 될걸요? 어머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전부 자기 사치하는 비용으로 펑펑 써버렸으니까요. 착하고 천사 같은 우리 첫째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착하고 천사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척을 한 거죠. 형님은 교묘하고 악랄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저 욕먹이려고 돌잔치에도 초대 안 하고 어머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자기 자식까지 이용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 음식도 어머님이 안 계시면 이따위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형님 음식 솜씨? 그런 거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첫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형님도 밉지만 어머님한테도 서운해요. 제가 딸 셋 낳고 어머님께 뭐 도움 바란 게 있나요? 전부 제 손으로 아이 키우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저랑 아이들을 못마땅해 하세요? 오직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미워하신 거면 저는 어머님 사상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말이다. 아무래도 첫째는 좀 짠한 게 있잖니. 난임으로 고생한 것도 있고 아들 하나 낳아서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구나.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첫째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렸으니 이제 뒤실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과 어머님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과 형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형님에게 가던 모든 지원은 끊어진 상태이고요. 형님은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가볍게 차단해 주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형님의 실체를 모두에게 까발린 게 잘한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덕분에 속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